운인설명리 164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먼저 제 방송 영상에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반복하기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얄미운 분들 계세요. 사주 올리고 내년에 내 부동산 잘 매매 되겠냐 이제 이런 거 툭 던지시는 분이나 내가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영상에서 그래도 좋은 거 많이 얻고 있어 고마워. 근데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 파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제가 대답 못 해드립니다. 명리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이 곁들여져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육합을 하는데 자축합과 오미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자의 성향, 축의 의미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겠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차이점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곱셈 나눗셈을 못하는데 미분적분 이런 건가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얻고자 하는 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구조, 지금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이러이러한 의미예요. 그죠?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수 있죠. 그쵸?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제가 그걸 왜 답변을 합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저 명리 공짜로 안 배웠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했고 돈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혼자만의 시간 동안 사유하고 분석하고 지장간 관계 뜯어보고 명상하고 이러면서 현재의 수준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지 않고 무료로 내가 뭔가를 얻겠다 툭툭 던진다. 제가 무슨 자동 응답기도 아니고 그런 걸 새 답변을 드릴 이유가 하등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답 드리면 고마워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소위 쌩까는 분들 많습니다.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주를 제가 보니까 정말 그 타고난 성향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선입견을 제가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잘 남겨주시고 컨텐츠를 만들기 좋게 시청자분들과 나누기 좋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 못 해드려요. 저도 나름 그래도 저의 생활이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글 쓰고 책을 읽는 걸로 저는 알차게 충실하게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주 들여다보고 무의미한 질문에 답할 시간은 없어요. 그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업 회원 이 강의 몇 분 계신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통병과 관련해서 회원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지금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저 수업하시는 분들에 충실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굳이 지금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회원분 생기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이론 강의 관련해서는 꾸준히 일주일에 2개 정도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육합은 우리가 이제 전생합, 인연합 이런 얘기를 하죠. 보시면 자축합과 오미합은 이제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그 얘기는 합의 강도가 세다, 상대적으로 세다 얘기죠. 두 번째는 해인합, 사신합은 이제 형에도 속하죠. 왜 합이면서도 형인가? 지장간 반응 관계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유를 해야죠. 웹에 적혀 있거나 책에 적혀 있거나 혹은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백날 해봐야 사실 못 봅니다. 스스로의 사유로 이 해석이 맞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구나 스스로
납득하는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해야 그것이 자기 몸에 체화가 되죠. 그리고 응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이제 진유합, 묘수랍.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봐도 전혀 상반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반응력이 그럼 약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끔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깨닫기 전에는 온갖 궁금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궁금한 것에서 때로는 좌절도 하죠. 선생한테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 해주거나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거나 하여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면 답답하죠. 이 명리 그래서 어중간하게 배우거나 하면 굉장히 답답한 학문입니다. 시원하게 딱딱딱 얘기를 해주는 선생을 만나야 하죠. 묘소랍을 예를 들어서 내 시지가 술토야. 내가 지금 무토일간이야. 근데 연지에 이 묘목이 있어. 그러면 이 거리가 먼데 이게 합이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되죠. 왜 안 됩니까? 이게 내 사주에 있는 각각의 인자고 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갖춰져 있는 사회의 인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고 난 후에 생기는 인자, 나의 사적 인자죠. 그것과 나의 무기와 내가 가진 에너지와 사회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이 사주의 구조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학파는 저도 예전에 막 돈 내고 파일 사서 공부하고 한참 일시 이것은 사회적인 인자고 이건 너무 작은 거고 그래서 이걸 쓰는 사람들은 폭이 작고 어쩌고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해석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이 술토가 이쪽 관을 국가 정관을 이렇게 묘소랍으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인묘관계에 있어서 그 인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줘야겠죠. 이게 명예, 국가적 명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예를 이렇게 비견이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떤 인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견이 나의 근이 되어주긴 합니다만 동시에 나를 인묘시키는 인자라서 그죠? 그러면 나에게 이게 유리한 것인지 이 관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앞서서 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신일주야 내가 그러면 나의 전문성이 국가관과 묘신합 을경암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귀문적으로 딱 연결되어서 내 전문성은 국가기관과 합하여 쓰는 거야. 그러면 내 일은 또 신유술 해서 얘가 토생금으로 같이 일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묘수랍에 앞서서 묘신이 작동하고 이 묘수랍도 묘수랍화 인성을 만들어내니 그죠? 얘하고 같이 하는 일이며 우리 국가자리 국가기관과 연결해서 하는 일이며 그러면서 이게 무인성사주다 그러면 술중 정화가 있습니다만 묘술합으로 화기 인성을 만들어내요. 어떠한 물론 이 술신 요 사이에서도 술중 정화가 신중 경금을 이렇게 식신패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묘술합으로 만들어지는 화기, 국가자리와 연결돼서 얻는 자격 이런 걸 통하여 그것에 기반하여 전문성을 같이 쓰는 그런 거죠. 공무원 이런 개념이 이 조합에서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 정화가 또 여기 신중 임수하고 제극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화가 천간에 나중에 대세운에 드러났을 때 이게 제극인된 정화 정인이 드러났을 때 어떤 작용력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때 연구하면서 폭넓고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점차 속도 해석의 속도를 높여갈 때 사주가 충실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육합 이게 거리가 머니까 된다 안 된다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해외 인자를 전혀 못 쓰는 사람이게 국가 해외 인자를
그럴 리가요. 이 묘수랍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 입장에서 보면 해외 기업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성이 만들어지니까 관인상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큰 브랜드, 큰 명예를 내가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여기서 또 다른 데서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서 드러났다면 이것을 완전 타인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나의 인자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비견들의 도움을 받거나 등등등.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올라올지 이런 거 계산할 줄 아시죠? 이제 내가 직접 끌어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신금이 없어서 내가 직접 끌어오지는 못한다고 쳐요. 내가 무자일주야. 그럼 얘가 토국수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내가 번 돈, 내 아내를 노리고 있는 타인, 이것도 되잖아요. 그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미워하고 자묘형 걸려 있는데 못 쓴다는 게 아니고 형살 걸린, 그죠? 그런 기관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형은 뭔가 연결성이 바로 합과 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형충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삐그덕거리는 건데 특히 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율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때 이 술토가 이 묘술합을 통해서 합으로 이 형을 잘 조절하고 해결되게 만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나중에 돈과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나를 임묘하고 가로채거나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포인트 좀 길어졌는데 거리가 멀다고 합의되는 게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성이 있는데 이게 큰 인자니까 내가 큰 것을 받아올 수 있고 중간에 다른 글자들이 그런 걸 방해할 때, 그죠? 방해됐는데 운에서 방해가 사라져. 그러면 이제 합의되는 거고, 합의, 그죠? 끈끈했는데 운에서 이걸 깨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묘술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깨질 수 있겠죠. 술토가 있는데 미토가 와. 술미형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묘술합이 깨질 거 아닙니까? 묘목은 유금이 와서 묘의충 하면 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되는 에너지들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생합, 인연합 굉장히 끈끈한 겁니다. 전생의 인연 이런 관점에서 그게 이제 베이스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끈끈하다. 꼭 만나고 싶어. 이 생에서 만났는데 그래 연애를 했는데 정말 쉽게 나도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도 그랬어. 왠지 끌리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누군가가 주재하는 노장 철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죠? 저는 설계자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프로그램 상을 옮겨 다니면서 우리의 새로운 생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탈할 때까지. 플라톤 개념으로는 정말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 동안은 계속 포인트 제도에 따라서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명리 공부하시면 전혀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더 좋은 생, 편안한 삶, 이런 것. 꼭 편안한 삶이 좋은 건 아니에요.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타인을 활용하거나 또는 강탈하거나 그걸 가지고 남을 돕기보다는 나의 쾌락을 위해 쓰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저한테 배워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씻고자 이 세상 와서 명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명리를 공부하고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주 유용한 공익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포인트가 쌓여서 또 다음 생에는 공부 좀 덜 하고 많이 놀 수 있겠죠. 인간은 어쨌든 놀아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만나서 술 먹자 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게 훨씬 즐거워요. 이게 자꾸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거든. 자꾸 새로운 것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철학 좋아해서 명리하고 뭐 당등등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서양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 경제에도 관심이 있고 두루두루 미술, 클래식 이런 것도 읽고 물리학도 읽고 그러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거든요. 계속 테마를 옮겨가면서. 왜 그러냐면 전인적 인간이 될 때 내가 나이 든 지혜로운 자, 현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내가 문외한이야. 상식조차 없어. 그러면 타인의 조언에 대해서 내가 깊게 얘기해주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만큼 논문을 쓴 유명한 철학자들, 많은 책을 쓴 사람들과 그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내가 공부를 하고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원전을 해설하고 브런치에 제 생각을 담아서 연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깊게 얘기할 수 있고 서양 철학도 핵심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나 그렇죠?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명리는 굉장히 쿨한 학문입니다. 핫하지 않아요. 핫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온화하게 만들어주고 뜨거우면서도 온화하고 굉장히 폭넓게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인문적 공부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 근데 명리는 일단 운명을 간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정확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 답이 딱딱 떨어지나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철학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명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명리에 수많은 관법이 존재한다는 게 웃기는 거야. 그래서 피상담자들이 가끔 선생님들마다 전부 보는 게 달라서 어떤 분은 어떠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명리란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 명리의 이치는 단순하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딴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의심나는 거 궁금했던 거 다 질문하라고 해요. 누가 봐도 같은 범주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 범주라는 개념을 진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설명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 돈 그리고 여자 둘 다를 아우르죠. 근데 젊을 때 뜨거워 몸이 연애하고 싶어 친구들 막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난 너무 늦었어 사랑에 빠지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세상도 어렵고 집안도 어려운데 내가 여자애 바에서 데이트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돼. 나 자기계발도 해야 하고 월급도 더 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돈 버는 데 집중하자. 재성을 돈에 딱 압축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에이 돈이 뭐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젊을 때 연애 경험 없이 뭐 무슨 낙이 있겠나. 나중에 무슨 추억이 있겠어. 여자 올인 그러면 재성이 또 마구 벌리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돼. 그게 이제 선택 같은 거죠. 그 범주 안에 선택 이런 거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론은 아니다. 두루두루 인간의 다양한 선택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범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막강한 운명의 힘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쿨해야 돼. 정말 명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것은 굉장히 엉성한 얘기고 이 글자가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걸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좀 전에 돈으로 쓸 수도 있고 여자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렇게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걸 쓸 수 있고 이때는 당신이 창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질문도 회사 다니기 너무 싫은데 지금 예를 들어 재생쌀 나고 그러면 살의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나를 굉장히 옥죄일 거 아니에요.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더 성과를 내야만 지금 버틸 수 있으니까 막 쫀단 말이야. 아이씨 이럴 바에야 내가 우리 회사의 에이스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 나 딴 데 가야지. 창업을 해버릴까? 뭐 이런 고민들 상담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쿨하게 얘기해진다. 굉장히 이 파란색을 딱 떠올려야 돼 명리는. 파란색
굉장히 냉철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 기저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그건 명리가 아니에요.